새롭게 입주를 시작한 D아파트 단지. 주민 안내문 속 가장 먼저 눈에 띈 시설은 1층 커뮤니티동에 마련된 공동 육아방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마음 편히 숨 한 번 돌릴 수 있는 안전한 쉼터 같은 존재였다. 오전 십시문이 열리면 서툰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이 작은 미끄럼틀로 기어오르고 돌 지난 아기들은 알록달록한 촉감 블록을 잡아 흔들었다. 부모들은 옆에서 부드럽게 지켜보며 서로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진행자는 화면을 천천히 따라가며 말한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의 출발점이었죠. 처음 몇 주간 분위기는 따뜻했다. 첫째를 키우며 긴장한 초보 부모는 이거 어떻게 놀려줘야 해요? 라고 물었고 둘째를 키워본 부모는 경험담을 건넸다. 누군가 물티슈를 놓고 갔지만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새 걸 채워두었다. 아이가 울면 근처에 있던 낯선 부모가 괜찮아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라며 등을 토닥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보이지 않는 긴장도 함께 쌓였다. 인기 있는 시간대는 예약이 몇 주씩 밀렸고 워킹맘들은 퇴근 후 잠깐 들르려 했지만 이미 가득 차 있었다. 평일 낮에만 여유롭다는 말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용 규칙은 존재했지만 모두가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 부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다 같이 쓰는 만큼 누군가는 조금씩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따뜻했던 공간이 곧 아파트 전체를 흔드는 갈등의 중심이 될 줄은. 토요일 오전 9시 55분 공동육아방 앞. B씨는 두 살배기 딸 유나의 손을 잡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꼭 일찍 가서 놀겠다는 아이의 기대감에 B씨도 며칠 전부터 알람을 맞춰두었다. 예약 시간은 10시 11시. 그런데 문 너머에서는 이미 웃음소리와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안 비웠나 보다. B씨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십시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저희가 다음 시간이라. 안에 있던 부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다. 네. 근데 애가 아직 안 놀아서요. 한 10분만요. 금방 나갈게요. 처음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분, 15분, 20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B씨 딸은 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갈래? 라며 떼를 썼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다른 부모들도 눈치를 보았다. 애써 미소를 유지하던 B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예약제인데 이러면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이상 말해봐야 실랑이만 생길 것 같아 참고 기다릴 뿐이었다. 그날 오후 단지 커뮤니티 앱에 글이 올라왔다. 육아방 예약 시간 좀 지켜주세요. 예의 바른 제목이었지만 댓글은 금세 뜨거워졌다. 510분 정도는 이해해야죠. 애 키워보셨어요? 다들 힘든 건 알지만 기본은 지켜야죠. 그럴 거면 예약 시스템 왜 만든 건가요? 날 서지 않은 문장들 속에서도 감정의 꼴이 느껴졌다. 익명이라는 차폐막 뒤에서 서로의 육아 방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용시간은 양보 vs 무례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진행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시간을 지키는 문제는 공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다음 사람의 하루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편은 시작에 불과했다. 육아방이라는 공동의 공간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기대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공동 육아방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비용 18만원 상당의 원목 교구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사진 속 장난감은 한쪽이 크게 갈라져 있었다. 평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인기 교구였다. 육아방을 이용하러 온 부모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어제 우리 안 왔는데? 대체 누가 그랬대?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지만 부모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날 오후 단지 커뮤니티 앱에 글이 올라왔다. 장난감 부순 분 연락 좀 주세요. 아이들 다 같이 쓰는 공간 아닙니까? 분노가 담긴 게시글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곧 댓글이 달렸다. 어제 오후에 디동 엄마 봤어요. 맞아요. 애들이 좀 거칠게 놀던데.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말은 꼬리를 물었다. 마치 범인이 정해진 것처럼 흘러갔다. 소문 속 중심에 서게 된 디동 엄마는 알림 소리에 숨이 막혔다. 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날 아이가 장난감을 만지긴 했지만 부서진 건 보지 못했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났다. 관리사무소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CCTV는 입퇴실 시간만 비출 뿐 파손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결국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네요? 관리비로 또 새로 사야 하나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다. 진행자는 담담히 말한다. 파손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를 지목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죠. 결국 장난감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위로 조심스러운 시선이 스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장난감이 아니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평일 오후 3시 회사 재택 중인 주민 은정 씨는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왔다가 공동 육아방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3살,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서로 장난감을 쟁탈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 혹시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였다. 방 안에는 미끄럼틀, 작은 테이블, 물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방심이라기엔 너무 방임에 가까웠다. 은정 씨는 혹시 아이가 다칠까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다치면 안 돼. 혹시 엄마 아빠 어디 갔는지 알아? 그때서야 아이 한 명이 말했다. 마트, 금방 온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히 화장실을 간 게 아니라 육아방을 맡겨두고 외출한 것이었다. 5분, 10분 그리고 2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혹여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거나 작은 블록을 삼키기라도 한다면? 은정 씨는 주저하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관리 직원이 도착했고 곧 CCTV를 확인했다. 부모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장을 보기 위해 단지를 벗어나 있었다. 30분 후 마트 봉지를 들고 부모가 돌아왔다. 아, 죄송해요. 진짜 잠깐이었어요. 애들이 여기 좋아해서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여긴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보호자 동반은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다들 이렇게 쓰잖아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순식간에 불을 붙였다. 그날 저녁 커뮤니티 앱은 폭발했다. 아이를 왜 방치하나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이게 공동 육아입니까? 무료 타가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부모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CCTV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다 폐쇄되면 어쩌죠? 라는 걱정도 등장했다. 진행자는 조용히 말한다. 무책임한 행동은 한순간의 편함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공동체에는 오래가는 불신을 남깁니다. 아이들만 남겨진 비어있는 육아방. 그곳에 남은 건 장난감 소음이 아니라 어른들의 깊은 한숨이었다. 육아방 방치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 관리사무소 공지문이 단지 전 세대에 전달됐다. 공동 육아방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시 폐쇄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컸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공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B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민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설마 진짜 폐쇄되진 않겠죠? 불안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커뮤니티 앱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의견은 곧 두 갈래로 나뉘었다. 찬성 측은 단호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규칙도 없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런 부모 또 나오면 어떡해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일인 각오와 고령 세대는 특히 폐쇄 의견이 많았다. 그들에게 공동육아방은 감동적 공동체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비가 들어가는 서비스 시설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 측은 절박했다. 여기 아니면 아이가 놀 데가 없어요. 비 오는 날 미세먼지 심할 때 어디로 가죠? 엄마들 숨구멍이에요.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글을 남긴 부모도 있었다. 댓글창은 점점 예민해졌다. 육아한다고 다 이해받을 순 없어요. 아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기적이죠? 서로의 삶을, 상황을,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문장들로 상처를 남겼다. 관리사무소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난감했다. 폐쇄를 원치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고 운영할 건가요? 이 질문 앞에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 유지되길 원했지만 정작 책임을 맡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화면을 따라 흐른다. 공동 공간의 갈등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책임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육아방 불이 꺼진 늦은 밤 창밖에서 바라본 그 공간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아이들의 웃음도 부모들의 대화도 온기마저 사라진 듯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공간을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임시 폐쇄 여론이 커지자 관리사무소는 급히 육아방 이용자 간담회를 열었다. 평소라면 잘 보이지 않던 부모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였다. 긴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생수가 놓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무슨 감정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진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로 비난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눈치와 긴장, 그리고 감정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한 부모가 손을 들었다. 얼마 전 예약 시간 충돌을 겪은 B씨였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사람의 하루도 무너집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난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부모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그날 장난감 파손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못했어요.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숨긴 건 제 잘못입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흔들렸다. 누군가 깊게 숨을 들이켰지만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가장 논란이 컸던 당사자가 손을 들었다. 아이를 맡겨두고 외출했던 부모였다.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혼자 키우다 보니 급해서. 하지만 변명일 뿐이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에 이어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그제야 다른 부모들도 말을 보탰다. 육아가 버겁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서로 얼굴 보니 다 같은 입장이네요. 규칙을 잘 정해서 지키면 굳이 폐쇄할 필요 없어요. 진행자는 조심스레 정리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회의는 예상외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고 표정을 읽었다. 글과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상대가 실제 사람으로 다가오는 순간 갈등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없애는 대신 우리가 지키자. 간담회가 끝난 뒤 주민대표와 부모 7명이 작은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대화의 첫 문장은 단순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감정 공감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 책임 구조, 현실적인 규칙이 필요했다. 첫 번째 논의는 예약 시간 준수였다. 퇴실 시간을 5분 전에 정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어때요? 좋아요. 대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예외 상황도 인정하고요. 누구도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현실과 아이의 변수를 고려한 공동의 온도가 필요했다.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한 파손 책임 문제였다. 일부러 부순 게 아니라면 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건 부담돼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긴 논의 끝에 주민들은 합의했다. 파손이 발생하면 당일 이용자들이 소액 공동 분담하고 관리사무소는 관리비가 아닌 별도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누구를 지목하는 대신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 서로에 대한 불신 대신 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보호자 동반 의무 규정.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만 두고 외출 금지, 단일 분도. 회의방 전체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안전이 타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알고 있었다. 추가 의견도 나왔다. 주 1회 15분만 시간을 내서 장난감 정리 소독을 함께 하자는 제안. 처음엔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곧 누군가 말했다. 내 아이가 노는 공간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겠죠. 서서히 참여는 의무가 아닌 주인의식으로 바뀌었다. 일주일 뒤 공동 육아방 문 앞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걸렸다. 깔끔한 글씨, 그러나 단호한 내용. 이곳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닫힌 규칙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규칙이라는 의미였다. 진행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공동체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죠. 육아방 불이 다시 켜졌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온도였다. 그곳에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함께 지켜낸 결과물이 있었다. 새 규칙이 시행된 지 한 달 후 공동 육아방은 다시 익숙한 활기를 되찾았다. 주말 아침 B씨는 딸 유나와 함께 천천히 문을 열었다. 예전처럼 서두를 필요도 긴장할 이유도 없었다. 육아방 한쪽에서는 3명의 부모가 소독 티슈를 나눠 들고 장난감 표면을 닦고 있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지만 모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블록탑을 세우다 무너뜨리자 다른 아이가 재빨리 블록을 주워주었다. 같이 해볼래? 짧은 한마디가 공간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부모들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동안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던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는 여유로운 신뢰였다. 육아방 문 앞 안내판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지난번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메모 옆에는 또 다른 종이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다음 주 정리봉사 함께 하실 분? 2명 더 필요해요. 이미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설을 관리하는 건 우리지만 공간을 살리는 건 여러분이더군요. 그 말에 몇몇 부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는 반박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알고 있었다. 육아방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의 것이었다는 것을. 진행자의 목소리가 화면 위로 잔잔히 흐른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설 때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육아방 밖으로 나오는 유나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또 놀러 올 거예요. 그 밝은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B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아이들이 잘하는 건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구나. 카메라는 천천히 육아방 창문을 비춘다. 햇빛이 바닥 장난감 위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작은 먼지 입자들이 반짝인다. 그리고 화면은 마지막 문장으로 닫힌다. 공동 육아는 함께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일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